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을 내놨습니다. 회견의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4대 국정 목표였습니다.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정부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자주국방, 에너지 전환을 앞세운 K-이니셔티브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기 국정 운영의 상징적 인선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네이버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소상공인 성장을 결합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선으로 해석됩니다. 짧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2기 내각에 관리형 총리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쟁점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과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역시 2년차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견은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를 넘어 한성숙 총리 카드와 실용주의, 국정 운영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2기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주년 기자회견이 장장 2시간 50분간 기자들이 한 20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하고 더 하고 싶지만 아무튼 이제 보내야 되니까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시간 50분이라니 대단합니다. 그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한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고민이 엿보인다라는 게 답변에 묻어나와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주말 사이에 새 총리 지명이 있었어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어떻게 보셨어요? 1년 전에 대선 운동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난 1년 동안 급한 일 처리하느라고 사실 이것저것 처리할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 성장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업 CEO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은 뭐 그런 이제 뜻이 있고 현재 반도체 중심의 어떤 K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모두의 성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 또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반도체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모든 분야로 이 경제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당초 논의가 됐던 뭐 정치인 몇 분 계셨는데 네, 맞아요. 이거 논란이나 이런 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예를 들어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거 총리로 임명하는 순간 여기에 무슨 뜻이 있고 뭐 여러 해석이 붙잖아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나는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AI 그 주도권을 잡아오려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 일단 또 한성숙 총리 지명자가 장관을 할 당시에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오늘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 이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사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장관을 할 당시에 한번 인사청문회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가 잘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공백 없이 이재명
정부가 잘 국정 운영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주년 기자회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2시간 50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문제, 선관위 사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기자회견 중에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뭐 말 잘한다 이런 평가 많이 받지만 어떤 주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뭐 예를 들어 배움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많거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쉬운 용어 그리고 맞네요. 굉장히 진정성 있고 또 논리적인 그런 답변이 정말 3시간 내내 이어졌어요. 그걸 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설명 방식 그리고 본인의 정말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맞아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말씀 잘하셨다.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됐고 또 그러니까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도 분명했다. 좀 그런 점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뭐 3시간이건 4시간이건 뭐 2박 3일 하라고 그래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2박 3일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 하나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것 없이 막힘없이 정말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시원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그 주제 자체가 처음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하는 순간 이제 앞으로 2년 차는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뭐 그동안에 주목받는 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시는 건데 근데 대체 불가라고 하는 말을 막판에 가가지고 기자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재외 공간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공간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저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K 문화, K 뭐 무기 뭐 할 것 없이 진짜 인기 없는 게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외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공간, 뭐 비자, 뭐 여권 이런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세계의 문화를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 세계 외교 공간에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모든 것들이 소통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대규모 그 개편 작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역시 생각의 폭이 다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단순하게 반도체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정신을 세계인과 교감하면서 정말로 고급의 그 반열 명품의 반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처음에는 양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질, 그다음엔 이미지, 그다음엔 태도, 그다음에는 문화로 간다.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문화로 품격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인이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거기서 반도체도 팔고 또 에너지 정책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팔고 한국의 문화도 팔고 또 세계인들로부터 소통하는 장을 만드시겠다고 하니 이게 과연 이루어지면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어떤 또 프라이드를 가지게 될까 이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선관위 사태에 관련한 질문도 나왔어요.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했던 본인의 소회도 밝혔고 선관위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경고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어딩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관위 사태,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본인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인데 내가 국민 주권의 나라라고 밝혔는데 정말로 국민 주권의 나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청년들이 뭐 부정선거론과 별개로 청년들이 나의 참정권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 순수한 열망에 대해서 난 다시 한번 배웠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주권 민감성이라는 단어까지 주권 민감성 그렇죠. 얘기하시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 배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4부 그러니까 국가 4부 요인들과 오늘 만난다 그랬었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진정성 있는 노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까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뭐 원론적인 얘기하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네,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겨야 하는 곳도 이기지 못했고 실망스럽다. 이건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엄청난 어딩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거의 예. 질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 뒤이어서 한 얘기가 여당이 여당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포용하는 자세가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거 평택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에 민주당 지지층에 순혈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 지지층의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출신 성분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은 현재 여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에 대한 질타와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층들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당의 모습에 대한 호소였다. 이런 해석이 들어서 앞으로 여권의 이 당권 구도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면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누가 이거를 잘 실현할지 이 부분이 이번 당권 레이스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잘 짚어주셔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시위하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딱 가슴에 꽂혔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 가서 왔던 질문이었는데 1년 만에 치러진 선거 이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너무 진짜 솔직하게 문제를 딱 지적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사실 본인에 대한 평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서 이 정도면 선거 승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솔직한 모습. 그리고 또 다른 관심을 보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 관련한 거였어요. 조작 기소 특검. 요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을 물었어요. 네. 이거는 딱 법과 원칙 요거가 한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상당히 깔끔하게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할 거 없고 검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합수부라든지 내 지위를 받는 쪽에서 수사하면 그 문제 생기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제3의 임무를 통해서 특검을 한다 그러면 나는 덜 이기겠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 문제 있으면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단 3자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특검의 무게를 상당히 실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좀 준비하고 온 답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맞아요. 이 정도 선에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게 삼전 하이닉스 초과 이익 배분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초과 세수, 반도체가 잘 되니까 세금이 더 거치는 거 당연합니다.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이냐. 결국은 미래 세대라든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즉 장기 투자에 쓰겠다라는 방향성을 내비쳤고요. 아마 이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과 이윤에 대한 얘기. 사실은 이게 초과 이윤이냐 초과 세수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논리를 국가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물론 초과 이윤, 이 엄청난 이윤이 생기다 보니 그 이윤의 일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지금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고민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정부가 빨대 꽂으려고 하는 순간 이거 시장에 난리가 난다. 그거를 우리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세계 국가들의 흐름 이 속에서 새롭게 고민돼야 될 화두다 정도. 그래서 문만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초과 이윤 가져가려고 한다 하면서 빨갱이다 뭐다 이런 얘기 이제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워딩이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도입하면,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어떻게 뭐 활용할지 이런 걸 도입을 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려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생각이 딱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긴 시간 동안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예. 아, 오늘 대답을 통해서 모든 우려가 사라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 밖에 혹시 교수님께서 짚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모두 발언에서 네. 초격차 산업강국 얘기를 하시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곧 공개하겠다라고 대규모 얘기를 프로젝트?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AI 관련돼서 또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거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예. 본격적인 투자 계획, 추진 계획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얼마가 투자가 될지 이게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앞으로 이제 경제 우리가 성장의 파이를 키우려면 그 파이를 만드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7월 달에 부동산 세수와 관련된, 그러니까 세제와 관련돼서 세제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비거주 뭐 1주택 예. 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세제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곧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정부에서 2년 차를 맞이해서 발표되는 원칙들이 좀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도 그동안에 이제 당과 정부가 좀 약간 충돌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도 대통령이 오늘 가르마를 탔어요. 당에서 결정하게 넘겼다. 이렇게 넘겼다. 예. 결국은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동안 당이 주장해오는 쪽으로 정리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가르마가 타졌고 또 새로운 국정 2년 차에 예. 어떤 그 계획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들도 곧 있을 걸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예. 기대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예.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몇 주년 기자회견 하면요, 뭐 맹물 기자회견 내지는 여러 이슈 관련한 논란들이 나오는 기자회견인데 이거는 뭐 이게 예, 굉장히 궁금하고 우려가 나왔고 좀 뭔가 고구마 100개였던 이상한 그 논란들이 나오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가르마 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대체불가 방송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